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녹음 날짜로 오늘이죠. 판문점 북측통일각에서 우리 예술단은 북한 공연을 위해서 남북 간의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측 수석 대표로 가수 윤상 씨가 참여를 했어요. 윤상이 네. 그 현성이랑 같이 나란히 사진 찍어보니까 멋있더라고. 멋있어요. 야, 저게 방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멋있잖아. 방시혁 지금 방탄소년단도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구.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이 새끼들 깡패를 보냈나? 이렇게 생각할 돈 거야. 스파이크. 우리 동무들에게 고기 맛을 보여주겠어. 두툼한 고기. 현성어른 좋아할 수 있습니다. 윤상 딱 입혀 있으니까 딱 멋있더라고. 윤상이 모든 것의 약간 완성은 얼굴이다. 그렇지. 인민군 고위 관계자 같아. 멋있더라고, 역시. 키도 커요. 사람이 키가 약간 좀 커요. 긴장도 해 있고 제복 같은 걸 입었잖아요, 코트를. 네. 멋있더라고. 이래서 제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최홍만 씨 네.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윤상 씨가 야오밍 예전에 돈도 많어. 야오. 예전에 병역으로 시끄럽지 않았어요? 시끄러웠죠. 병역 그 영장 나왔는데 안 갔습니까 혹시? 잠적했다. 맞아요. 진짜?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연예가 중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연예가 중계 예. 외국 사람 오면 그거 시키더라고. 그거 왜 시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상이 1990년인가 데뷔했어. 야. 이때 데뷔한 사람이 내가 4살 엄청납니다. 때다. 신승훈, 이승환. 윤상 다 1990년 데뷔했어요. 전도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가수들 뭡니까 하여튼 전도연? 난리가 났었는데 해피엔드. 이별의 그늘 이걸로 대박 터지고 그래서 MBC에서 DJ를 봤습니다. 윤상의 밤의 디스크쇼인가. 맞아, 디스크쇼. 여기에 맞아요. 55일 동안 뻥크랭입니다. 갑자기 군대 때문에. 아 군대 간다고? 군대 가야 되는데 아니, 잠적했어요. 잠적했지. 기억이 나요, 지금도. 네. 이게 보니까 87년에 징집 신체 검사를 받았다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동 연장됐다가 네. 92년에 한참 활동할 때지. 한참 있을 때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네요. 실제로?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시끄럽고 하다가 아르헨티나 국적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 입대했으면 됐지 뭐. 아렌상 될 뻔했는데 입대했으면 포기하고 됐어. 입대했으면 됐죠. 그럼 됐지 뭐.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입대를 만약에 안 하고 면탈을 했다 그러면 네. 이번 이런 큰 안 되죠. 그렇죠. 맡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사실 이번에 회의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사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영원히 그렇죠. 남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왜 윤상 씨 그 아내하고 TV 나오고 왜 윤상 아내도 가수거든. 근데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애들이 네. 수영 선수인가 뭐 하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도 또 병역 면탈하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또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겠지. 헬프스한테 배우면 인정. 헬프스한테 네. 배울 정도면 인정. 그래서 이 공연단에 이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또 레드벨벳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빨간 맛. 색깔 캐스팅이죠. 동료들에게 제대로 된 빨간 맛을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정인, 서현, 알리 이런 가수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두 차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연단이 북한에서 어떤 빨간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게요. 빨간만. 네, 네. 그럼요. 야,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빨간맛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M에서 거절할 거예요. 거부권이 대세를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노래 하니까 노래 갑자기 예전에 선거 때 가장 핫했던 노래. 네. 이정현의 바꿔. 온 정당에서 가져가려고 맞아. 미친 듯이 바꿔 생탈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열광할 사람은 최진희하고 조용필이 아닐까.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또 최진희한테 안 될 겁니다. 최진희한테는 안 되지. 네. 최진희. 국민가요? 아니, 최진희 그래요? 노래는 사실 그 선대 그 위원장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뭐 한장하고 좋아했던 노래. 아, 진짜요? 김정일이 좋아했죠. 그리고 네. 북한 사람들이 이 최진희 노래 사랑의 미로 이거 하나만 노래인지 몰라. 몰라요? 당연히 북한 노래인지 알아요. 정말? 그럼. 개마고온 발 노래인 줄 그러니까 알았는데. 또 한국 노래 들으면요 잡혀가거든. 잡혀가는데 이 노래는 안 잡아가. 고의가 없어. 아니 북한 노래인지 아니까. 김정일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 잡아가는 사람도 우리나라 노래 부르는데 뭐 이런 느낌. 당당하게. 이 노래는 안 잡아갑니다. 특이하네. 미로 외국어인데 안 바꿨네요. 그렇네요. 미로가 외국어예요? 사랑의 헷갈림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로? 외국어예요? 미로가 외국어예요? 한자인데 왜? 아 미로 한자예요? 미로가 영어로는 메이지 아닐까? 메이지? 무식한 새끼 씨. 죄송합니다. 미혹할 미에 길로짜 이 새끼야. 아 그래요? 미로,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미로. 요거 자르지 마세요. 안 자를 거예요. 아 순간 미러로 착각했습니다. 미로. 죄송합니다. 네. 네네. 거울인가. 네. 윤도현 씨도 한번 했었어.
했죠. 예전에 한 북한 가서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북한 갔을 때 베이비복스도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우, 많이 베이비복스. 갔어요. 기억나네요. 저는 심은진 씨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감면. 그래요. 저도 심은진 씨를 제일 그래요? 좋아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윤은혜. 네, 그렇죠. 이 작가님은 누구 좋아했어요? 저는 미아리 복스 싫어했어요. 또 세게. 왜? 일부러 그렇지 마, 일부러.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 몰려들게 진짜. 그분들도 다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사과했어요? 네, 사과하세요. 누가 했지, 그거는? 디오씨? 이하늘. 디오씨. 네. 왜 그랬대? 근데 왜 미아리 복스를 했대? 몰라요. 뭐 인사 안 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는데. 지들이나 잘하지, 씨. 양아치 같은 것들이, 씨. 누구 보고 미아리 복스를 해? 저는 심은진 씨가 제일 좋습니다. 심은진? 네. 심은진 씨 요즘 뭐 하나요? 얼마 전에 같이 공연도 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공연인가? 뭐 같이 사진 찍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재결성했다며. 솔리드. 음반 나온다면서요. 나온다고. 네, 다음 달인가 다음 주에. 천생연분. 네, 선생님, 좋아요. 솔리드 세대는 아니죠?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솔리드가 무슨 뜻인지. 우리 또 이거 방송 솔리드가 무슨 뜻이지? 아니 방송 듣는 누님들은 이준 씨 지팡이 춤에 또 녹아났죠. 지팡이. 해그 특사. 지팡이. 해그 특사 있어. 모르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어떻게 껴들 틈이 없네요, 제가. 야, 근데 백지영 씨는 대단하네. 그 남편의 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또. 굳이 짚는 굳이 왜? 악재죠. 악취했지. 근데 이제는 그 배우자가 비행을 하고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자숙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네. 상관없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남경필도 지금 간둬야지. 그렇네. 그럼. 보란 듯이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네. 장재원 다 간둬야지 그럼. 그렇네. 장지원 감독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쉬 한번 부르겠네요. 평화의 대쉬 한번.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현은 소녀시대 서현인가? 그렇겠죠. 그럼 누가 또 있어요? 서현, 근데 왜 소녀시대는 안 가고 서현만 가지? 서현만 가니까. 네, 궁금하네요. 네. 지난번에 그 포옹도 했으니까 네. 또 답방을 또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2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불허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아니, 일단은 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불허 결정이 됐고요. 오늘 최고위원회 이제 보고 어제죠, 방송 날짜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불허 이유는 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이다, 미투 운동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창석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위원장이고 뭐 들리는 얘기 꼭 이런 거 질문할 때만 꼭 직책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아니 이 중에 유일한 당원 아닙니까? 평소에는 막 뭐 하는 일도 없다고 맨날 이렇게 어려운 질문할 때만 되게 막 왜 이렇게 난처해 하세요? 중책인 것처럼. 뭐 들은 얘기 없어요? 왜 불허했는지? 한반도 경제 통일위가 여기까지 관련을 하지 않습니다. 추미애하고 정봉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는 낭설인 것 같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불허를 결정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이 복당 불허 이유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일단 뭐 친추인데요, 친추? 친추지. 왜냐면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었기 때문에. 친추해 주십시오.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범민주당 후보로서 선거 일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뭐 뒤집을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뭐 그래요. 이게 박수현 의원 건하고는 좀 다르다. 박수현 의원 건은 뭐 그것도 역시 사실관계 다툼이 있지만은 네. 안희정의 친구라는 그걸로 박수현 대변인이 많은 걸 얻었잖아요. 네. 근데 안희정하고 같이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 그리고 이 선거뿐만 아니고 다른 선거까지 어려워졌고, 만약에 박수현이 그거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래도 제일 그래도 당선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경선에서 1등한 후보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근데 정봉주는 복당 시켜줬어. 그래갖고 뭐 서울시장 경선에서 1등 해요? 힘들죠. 1등 해? 2등도 못해. 솔직한 얘기로. 그럼 뭐 근데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도 않았고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봉주는 민주당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 정봉주가 왜 당원 자격을 잃었습니까? BBK. 그러니까 최전선 최앞장서 싸우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뭘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기 싸우다가. 위해서 싸운 거죠. 대선 국면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잘못된 싸움이었으면 몰라. 지금 보면 MB 구속 바로 앞에, 지금 보면 그때 정봉주가 주장했던 게 다 사실이잖아. 네.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면 그때 겁나갖고 뒤로 뺐던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때 어렵게 싸웠던 사람들 지금 당에서 하나도 보호 안 해준다. 그럼 앞으로 누가 어려울 때 당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그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세 가지인데요. 징역살이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명박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및 자금 횡령의 공범이다. 두 번째, 이명박이 다스와 BBK 실소유자다. 세 번째,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범이기 때문에 김경준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다 맞는 말이지 뭐. 이 이야기 해가지고 당시에 징역 1년 옥살이하고 또 자격정지되고 또 이제 당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받아줘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창석이 뭐 민주당 행사했다 그랬는데 내가 난 앞으로 안 할 거다 그랬잖아요. 뭐 좆빠지게 해봐야 뭐 욕만 하는데 내가 뭐 할 리가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봉준영도 그렇게 할 거라는 단정을 내리면 안 되죠. 예. 정봉주 의원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시에도 민주당의 뭐 중진 의원이 야 이거 하지 말아라. 너만 다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봉주 의원은 맨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서 싸운 거거든요. 여러분 페북에 글에 쓰셨더라고요. 386 출신 현재 서울지역 3선 현역 의원.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결정한 거니까 정봉주가 받아들여라. 이거는 저거랑 똑같은 거지. 까람까람? 정청래가 컷오프 됐을 때 당에서 결정 안 했으니까 어쨌든 받아들여라. 네. 그거는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이해찬은 그거 안 받아들이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잖아. 네. 정청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 네. 난 그렇게 했으면 무소속 당선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 야, 그러면은 정청래 손혜원 싸움. 아니지 손해는 안 나갔지. 그렇게 그거 되면. 안 나갔겠죠. 그럼 안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 그리고 자기는 4년을 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 또 한 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 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이제 당연 자격 심사위원회가 복당을 불허하면은 원칙은 6개월 내에는 다시 복당 신청 자체도 할 수 없어요. 특별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네. 그 당무위에서 의결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한데 과연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버린 다음에 이거를 번복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번복하게 되면 오히려 또 전체적으로 우스워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는 점이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금 700 몇 장 사진 있잖아요. 네. 아, 네. 그 일일이 다 분석하고 있거든. 하고 있대요 지금. 네,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모든 걸 정리해서 낸다 그러더라고. 이번 주 안으로.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뭐 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선수가 말처럼 일단은 정해졌기 때문에 번복은 어렵겠고 공당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래서 선거 막판에 나는 민주당을 사퇴? 지지한다 하고 뭐 지지선언.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사퇴해야지 뭐. 그 방법밖에 없지 뭐. 좀 아쉽네요. 네, 일단은 뭐 미투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거는 시간이 사실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치권 미투는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정봉주 건도 있고요. 그 오히려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쪽, 프레시한 쪽에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조민기 씨 자살 건도 있을 거고, 네. 뭐 김은국 씨 미투 건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투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웅국 씨 건은 또 미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투 아닌 게 정봉주 거는 미투야? 정봉주 거는 미투 아니지. 예? 뭐 위계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뭐 박수현은 미투야?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냥 성추문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왜 미투야? 진위 확인이 필요한 성추문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미투지. 네, 여기서 이제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신병 처리가 이제 곧 되겠죠? 아 신병 처리가 그런데 지금 뭐 제 일회인 중에 신병철 씨가 있는데 자꾸 이거를 내. 신병 처리? 예. 네.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문자 뭐 받고 어쩌고 전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증언만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신병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일단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된 경우가 별로 없다고. 처벌 당해도 벌금이야. 위력. 위력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 지금은 안희정 쪽에서는 합의라고 주장하잖아. 그 증거 없는 거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거든. 이 마찬가지의 상태에서 과연 뭐 구속이나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건 여론 재판인 거야. 네. 안희정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났잖아요. 네. 빵에는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자기 나름의 또 증거 갖고 얘기할 거라고 뭐 문자도 있겠지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병 처리는
다른 사건에 비춰봤을 때 절대 쉽지 않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뭐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 법적인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예.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한 어떠한 행위, 특정한 행위가 현행 형법에 저촉되어서 범죄인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뭐 추상적으로 전체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형사재판인데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이게 유죄의 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신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일부 교과서에는 99%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저도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 뭐 여연 그 압수수색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실. 네. 그거 뭐가 나오겠어? 여연, 더연. 더연. 여연? 여연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여연대로 앞으로 할 수 있죠. 뭐. 여연 압수수색하고 싶다 진짜. 네. 그러니까 더연 거기 뭐가 나오겠냐고. 안희정이 쓴 책만 나올 걸?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새벽에 용달차를 뺐을 때 창고에 있던 안희정 지사 그 쌓였던 책을 다 뺐어요. 아 그러니까 없어 그거밖에 거기에 없어요.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 없어요. 뭐가 나와? 그리고 그 나오지. 오피스텔에 그 들어가고 나오는 그 장면이 찍힌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CCTV 영상이.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 따로 들어갔다가 따로 나왔잖아요. 네. 그 4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뭐 실제로 그 위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저질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 결국은 재판은 또 하나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게임의 룰이 있는 거고 그 게임의 룰에 의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운 좋게 피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유죄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잖아요. 그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안희정을 옹호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에 대한 걸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와 무죄는 또 다른 문제다. 만약에 갔다 오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 늘 맨날 얘기하잖아. 뭐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만약에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구속해야지. 근데 없다면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범죄 혐의 이제 증거로 활용이 될 건데. 뭐 예를 들면 오라 그랬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 이랬다든가. 그래도 와 뭐 이렇게. 그랬다면 가능하지. 너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겠니? 이렇게라도 넌지시 말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력일 수 있어요. 어쨌든 돌려 말해서 안 네. 오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말했다면 네, 네. 그럼 이럴 수 있지. 근데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없다고 당연하죠. 한다면 사회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은 좀 보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네요. 건의하지 그랬어. 당원으로서. 아 제가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당원이 아니야. 네, 일단은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집을 시간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뭐 본인도 당의 결정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봉주 형이 또 출마 선언 기자회에서 울더라고 또. 네. 또 짠하게 또. 그 형은 또 왜 울고 그래? 에이. 영원히 민주당원이다. 에휴, 침 말을 뱉어야지. 왜 그래 계속. 다른 당으로 들어가? 그럼 정봉주가 아니지. 그럼 이동형이죠. 하지 마. 네. 아니 그리고 진중을 왜 설쳐? 아니 안 친해요? 친해. 둘이 안 친했다가 네. 같은 프로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친해졌어? 근데 왜 그래? 야, 앙금이 있었나 보네. 왜 그러지? 뭐 회식 자리 배제를 아니야. 했나? 옛날 낙곰수 때 그런 앙금. 낙곰수 때 뭐 있었어요? 사이 안 좋았지 그때는. 왜? 진중권이 낙곰수 까고 그랬잖아. 그게 아이고 옛날인데. 그럴 수 있어. 그 옛날 걸 가지고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좀 아세요? 뭐요? 아니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잘 몰라요. 저는. 관상을 보는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1년 같이 갖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네. 그런데 그 정도 인연이 있고 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입을 다물 거야. 쉴드도 안 치고 비판도 안 하고. 야 근데 그 공격을 해야 되네. 아니 전효옥 씨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뭐 전효옥 씨 그럴 수 있지 뭐. 진중권 씨가 오히려 요즘에 전효옥 씨랑 더 친하다는 얘기가. 아니 전효옥 씨가 그 TV도 같이 하지만 또 라디오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할 때 여러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계속 불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거지 뭐. 참 그렇네요. 네, 물론 뭐 소신 있게 이야기하겠다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이게 참 정치판이 정치판이라고 넓은 의미의 정치판이 이게 뭐 정으로 이렇게 흘러가진 않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해요. 가끔 소신인지 어그로인지 애매한 경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정치판 참. 네. 아유 참.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주 영농원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품질 좋은 제주 영농원의 한라봉 광고였는데요. 청정구역 광고 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천혜향은 지금 다 팔렸고 현재 한라봉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한라봉은 열매가 굉장히 크고 과육이 많고 또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단맛도 강하죠.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제주 영농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주 영농원 스토어팜 찾아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핸드폰 문자로 010-3077-7540 010-3077-7540 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YFAR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범교텔레콤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3월부터 갤럭시 S9 그리고 V30 띵크 Q 예약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누구 미니 증정하고 있고요. 아이폰 특가 판매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학기를 맞아서 이 범교에서는 아이폰으로 공신폰, 공부의 신폰 만들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K 보안 시스템 특별가에 판매 중이라고 하네요. 가정용이나 소규모 매장 또 사무실에서 세콤 사용 중이신 고객님들 혹시 약정 끝나셨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견적만 받으셔도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다이슨 무선 청소기 드린다고 합니다. 네, 한번 견적 받아보실래요? 네, 오피스텔에. 네, 3월은 신제품들의 출시에 따라서 일반 저가 폰들도 굉장히 가격이 좋다고 하니까요. 핸드폰 교체할 생각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6번 출구에 매장이 있고요. 연락처는 010-7114-3333 택배로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010-7114-3333 전화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내 몸 습관 도서 광고입니다. 자, 이 책을 출판한 에이미하우스 이은정 대표님은 이 정형외과 전문의 황용권 박사가 쓴 내 몸 습관을 통해서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신의 목 디스크와 만성적인 손목 통증을 고치고 남편분의 허리 디스크와 허벅지 하지 방사통을 해결을 했다고 하네요. 수많은 친구와 이웃들 또 독자들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도 자신의 병을 고친 100여 명의 실제 사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대학병원 포함해서 30여 명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리한 우리 몸이 아픈 진짜 이유와 환자 스스로 고치는 치료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약장수 같은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청정구역 가족들도 다들 이 내 몸 습관 책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간증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시네요. 내 몸 습관 도서 광고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제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계속 해볼게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재건축 정책을 좀 뒤집는 법안을 제출해서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이거 누가 어떤 법안을 어떻게 발의를 일단은 뭐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조금 늘리고 부동산 투기 광풍을 좀 막겠다. 그리고 안전하다면 무분별하게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완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요게 현행이 이제 주거 환경이 40% 재건축 안전 진단입니다. 40%에서 개정 15, 발의 30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정부는 부동산 강풍을 막자. 근데 여당의 중진 의원 또는 뭐 몇몇 의원들은 그걸 완화하자는 개정인데 결국 그게 해당 지역구에 재개발 건이 있는 사람들만 발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방금 창석이가 얘기했습니다만 못 알아들으셨죠? 제가 원래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게 해요. 뭔 소린가 해서 기사를 모르죠. 보고 있었어요. 예. 네. 자, 일단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정책하고 좀 다른 방향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행 그 재건축 연합 30년을 40년을 늘리자. 재건축을 어렵게 하자. 그렇지, 재건축 어렵게 하자는 거죠.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있으니 그걸 좀 막아보자 하는 거죠. 집값 상승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네. 하니까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추가했는데 아니 안전 문제는 오히려 반대죠. 예.
아니요. 네. 40년 하면서 네. 그 안에 소방 뭐 이런 거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40년, 30년으로 낮추면서 30년으로 정하면서 소방이나 이런 거 더 편하게 해달라고 주차란이라든가 소방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거 다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안전하고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예, 이번에 개정안이 네네. 두 가지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정부 정책이 반대로 가는 건데 지금 발의한 의원들 보면 황희, 뭐 박영선, 전해철 뭐 이런 분들 서른 친문이나 불리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정책에 발의를 입법을 내고 여기에 사인을 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정부 정책이 반기를 들어? 이런 거거든. 근데 일단은 이해한다. 저는. 뭐 자기 다음 당선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에는 지역 민원이 우선인. 그렇죠. 거죠.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네. 목동에 그 많은 아파트들 난리거든 지금. 야, 이거 그냥 여기에 반대하면 사실은 배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해철 안산, 안산, 박영선 구로 구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른, 원미, 부천. 부천 다 똑같아요. 다 지금 그 민원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재건축 이슈가 좀 있는 곳들이요. 아니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걸렸어. 이해는 간다.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몽땅 이 사람들 뒤집었어요. 통과되면. 통과 안 되겠죠. 뭐. 저는 그래서 통과 안 되는 걸 알고 냈다. 네. 어차피 안 될 건데 어. 표나 어쩌 그렇지. 이런 건가. 나는 저- 이렇게 노력했다. 저 이렇게 법안 내고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통과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또 저는 근데 되게 잔인한 방송이네. 네. 아니 좀 안 좋은 쪽으로도 보고 싶은 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이렇게 재건축 요건을 좀 완화하자는 쪽으로 법안 발의를 했고 네. 뭐 통과 여부와 별개로 그래서 저는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 좀 그것도 참작해 주십시오라고 표 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그 공동 발의자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걸 노력 안 한 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니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라고 공격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입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선택? 국회의원 개인이지 뭐. 걸어다니는 입법부 아니에요. 그냥 뭐 다들. 정치적으로 어떤 게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따른 그런 선택으로 판단이죠. 보면 됩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이걸 발의 안 했다고 해서 재건축 발의 안 한 명단을 막 돌려서 뭐 낙천을 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니까. 아니 낙천이 아니고 네. 다른 당 경쟁 후보가 또 공격을 할 겁니다. 분명히. 네. 이용당할 거예요. 아니 근데 요거는 문재인 정부 정책하고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당에서 공격하기가 참 애매해요. 아 그런가요? 그렇지. 저들은 문재인을 반대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 공동 발의가 됐는데 대표 발의자가 당연히 민주당 황희 의원이고 네. 또 다른 의원도 다 민주당인데 한 명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동섭 의원만 공동 발의자로 포함이 됐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없네요.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밤이당 이동섭 의원은 다음 출마 지역구를 정했나 보네요. 찍어놓은 곳이 있나 보네요. 네. 네. 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될 것 혹시 그 같은데. 민주당 공동 발의한 의원들 지역구 중에 한 곳 아닌가? 글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별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통과가 안 될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근데 이게 어쨌든 약간 입법쇼라는 건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아까 소신일 얘기했지만 수도 있잖아. 이게 구조 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가 정부는 올려놨거든. 그 올려놓은 걸 뒤로 바꿔자는 거야. 그 뭐야 쉽게 네. 말하면 박근혜 때로 돌리자는 거거든. 네, 그렇죠. 박근혜 재건축으로. 아니 근데 저는 물론 좋아요. 저 이동영 작가님의 이야기대로 정치인들이 본인이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고 또 훌륭한 정치인이 살아남아야 또 훌륭한 정치하는 거니까 이해하겠는데 내용 중에 참 이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입주자 만족도가 있어요. 이게 재건축 안전평가하는데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새로 만든다. 네. 비중이 30%다. 예. 이거는 아니 입주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재건축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 인상 비평이죠 이거는. 네, 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이거 제대로 검토를 한 법안인가?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 원할 경우에는 뭐 안전성 이런 거 상관없이 재건축 바로 가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목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다 목매달고 있거든. 재건축만 바라보고 있거든. 지금 가보면은요, 그 오래된 그런 목동에 있는 아파트의 외벽에 뭐 플랜카드 걸려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목동 주민 뭐 총 걸기 대회 이런 것도 네, 지난주에 네.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안타깝다. 어쨌든 이거 지역구 정치 좀 폐해인 것 같아요. 자기 지역구에 대한 정당이나 정부와는 반하는 것이라도 내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서는 해야만 하는 것.
근데 할 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싫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발의한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뭐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런 거지 뭐. 네, 저는 좀 그럼요. 굉장히 좀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왜 재건축 하자는데 못하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아니, 뭐, 그렇죠. 막, 전부 다 재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사안 관련해서도 뭐 다양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떤지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재건축을 무조건 어렵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조건 재건축을 쉽게 해주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재건축이라는 게 결국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초과이익 환수제에 저는 찬성을 하고 네. 또 재건축을 허용함에 있어서 요건이 일단 안전 진단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상 안전 진단이 그냥 허용할지 말지 이거 허용하면 집값 오르겠는데 이거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실제 잘못인 집값에 것 같아요. 영향이 예, 많이 예. 미치니까.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안전 진단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구조 안전성 있잖아요. 아파트의 구조에 대한 안전성의 어떤 가중치를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지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즉 재건축을 수월하게 하느냐 재건축을 막느냐 그냥 단순하게 두 개로 볼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말 다 해줘야지. 안규백, 이거 동대문이거든? 여기도 아파트가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고용진, 노원이에요. 노원도 재건축 밀집 지역이죠. 굉장히 많죠. 정재호, 고양입니다. 아이고. 최인호, 부산 사하예요. 어기구, 충남 당진. 다 이렇게. 에휴. 아파트 밀집 지역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법안 발의했다. 그래서 이거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뭐 요거 먹을 건 요거 얻어먹어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아마 요거 얻어먹을 거 알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그러니까 선거를 염두에 두고. 네. 네. 다만 이게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을 몰랐겠지. 그리고 뭐 크게 화제도 안 됐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거예요? 나만 떠드는 거야. 아니요. SNS 상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네. 우리의 그 예상대로 짐작대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일부러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 왜 지금 해요? 선거 아니 지금이 네. 아파트 이걸로 논란이 크거든. 그리고 이게 입법이 돼가지고 뭐 하려면은 지금 아니면 네.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다음 선거 임박해가지고 발의한 다음에 노력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또 저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지역 민원인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냐면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 안 뽑아 이렇게 사실 민원을 넣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후보 다 공천하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람 잘리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네. 어쨌든 이 현역 의원들은 현역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공천을 주고 이렇게 조직을 돌릴 때도 많은 지역의 입김을 받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렇네. 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겠는데 어쨌든 참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제에 대한 폐해인 것 같아요. 경험남입니까? 네, 경험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지역에 양로당 경로원을 지어요. 꼭 필요한 거겠죠. 근데 경로당이 많은데 또 지어. 근데 거기에 건축 업체를 내가 아는 사람 주고 내부 설비하는 사람도 누가 내가 아는 사람 주고 이렇게 뒷돈 좀 백마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럼 만약에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제가 들은 뭐 극단적인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에서는 사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의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중립.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생각 어떤지 한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16년 7월이었죠. 언론사 기자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무리를 빚었던 이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취소 행정 소송을 냈죠. 그리고 최근에 파면 취소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 작가님이 이렇게 예언했죠. 내가 정확히 예언했죠. 청정국에서 아마 예언했을 겁니다. 청정국에서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복직할 것이라고 그대로 예언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건 또 어떻게 또 안희정 사건이랑 또 오버랩되는 건데 민중은 개돼지 이거는 난리가 났잖아요. 네. 들끓었죠. 아직도 이 개돼지는 네. 유행어처럼.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 끌고 갔을 때
이 발언으로 공무원을 파면시킬 수 있을까? 그 법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랑 법은 다른 거거든. 국민의 감정과 법리는 과하다. 다르다. 그러니까 네. 여론으로는 무조건 이놈은 개새끼지만 이걸 법으로 갖고 갔을 때 국가 공무원은 함부로 파면 못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 신분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발언 하나로 파면한다? 저는 그래서 불가능하다 본 거예요. 오히려 파면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여론을 인식한 거죠. 그러니까 안 될 깨질 거 알면서 파면한 근데 거죠. 교육부에서는 재징계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파면 처분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파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라고 소호 제기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징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거잖아. 네. 네. 그건 안 과한 걸로 하면 되지 뭐.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절충. 맞아요. 이게 소호 제기 자체가 파면이 너무 과하니 파면 취소하고 그 아래 단계로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파면 한 게 너무 중하니까 파면은 취소돼야 됩니다라고 한 거고 그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징계가 없는 상황이고 징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파면 아닌 강등, 정직, 감봉 뭐 이렇게 가는 거 가겠지.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한 번 징계하겠다는 거는. 파면이 제일 세고 해임, 뭐 강등, 정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감봉, 예. 견책까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1심하고 2심 판결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난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네. 일단 그 파면 2016년 7월 19일이었죠. 네. 이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합니다. 이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또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라고 한 건데요. 네. 그 후에 곧바로 소호 제기를 합니다. 이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한 거고요. 이 징계 처분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건 정도가 이게 맞지 않는다, 과하다. 그래서 이 파면을 취소해달라라고 네. 소제기를 했고, 작년 9월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합니다. 즉 취소 취소 판결을 받은 거죠. 예. 그 후에 2심에서도 역시 교육부가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 여전히 그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유지가 됐고요. 3심이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모든 소송을 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제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법무부에 있는 그 국가 송무 상소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대법원 올라가봤자 이거는 지겠구나. 그러니 대법원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아예 그 상고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건 교육부가 잘 판단한 거예요. 네. 이게 그건 남용이야. 이건 교육부가 아니라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법무부가 네. 얘기를 했고 교육부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한 거잖아. 어쨌든 그건 잘한 건데 계속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뭐 계속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국가적 낭비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 나향국 전 기획관 측의 소송 비용까지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잘 판단한 거다. 그럼 이제 바로 복직을 하는 건가요?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징계를 하겠다고. 왜냐면 지금 대기 발령 상태거든. 네. 그러니까 직책도 그럼 없고 또 아무것도 징계가 아니에요. 내렸을 때까지 지금 일단은 계속 기다려야 기다려야죠. 되네. 예. 징계위원회가 또 열릴 겁니다. 그렇죠. 열리겠죠. 징계위원회 열려서 글쎄 파면은 안 됐기 때문에 해임은 안 할 것 같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강등 정도 하지 않을까? 근데 강등도 엄청난 그럼요. 공무원한테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감봉 있잖아요. 예. 네. 감봉도 사실은 센 거요. 사실은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는 왜냐면 거죠. 그거 하나 받으면 진급이 안 되거든. 네. 앞으로.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분에 대한 그런 반감,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또 네. 어디서 무슨 일을 시키겠느냐. 교육부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계속해서 어쨌든 비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표 쓸 수도 있잖아. 네. 근데 파면했을 때 사표 쓰는 거하고 네. 강등에서 사표 쓰는 거 다른 거거든.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있고 자신의 명예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테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파면 당하면 사표 쓸 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표가 의미가 없죠. 어쨌든 교육부는 중징계 다시 요구한다고 했고 최종 결정은 인사혁신처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땅은 뭐 적정 징계 수위가 그 정도로 본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당시 개돼지가 영화에 대사가 나왔기 때문에 내부자들. 네, 그걸 더 큰 그걸 지는 인용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 인용하는 술김이었다 이런 네. 식으로. 당시에 또 이게 판결을 보면은요, 술에 취해 있었다라는 네. 점,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가 됐습니다. 근데 뭐 학교 동문들이었죠? 예, 학교 자기도 후배 기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래. 본인은 그 영화 내부자들 인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듣고 있는 기자가 이상하다 이러고 다시 물어봤거든. 몇 번 네. 물어봤대요. 그런 네. 대답이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네. 그 앞에 자기가 인용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한 거 아니야. 녹음합니다. 이거 내도 돼요? 그렇게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네. 그 얘 정말 바보가 내가 봤을 때 얘가 개돼지야. 왜냐면 이런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 없고 웃고 넘어갈 수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돼. 박누리처럼 생각이 없거든. 뭘 없어. 비하지 마. 얘는 뒤에 돌아서 잊어먹거든. 이런 애한테 해야 된단 아이고, 말이야. 참나. 너 혹시 녹음해뒀니? 네,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녹음이, 여기만큼 녹음 잘 되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지희 집에 지금 USB 몇 개인 줄 알아? 박누리는 못 갑니다. 왜요? 왜냐면 박누리의 엄청난 발언이 내 하드에 다 있기 때문에. 뭔데? 둘 다 죽는 거야. 둘 다 죽고 같이 까면 둘 다 그냥 죽기 치킨 때문에. 게임처럼 되는 거죠. 서로 하신 거예요? 여기 거의 자유한국당이에요. 서로 나체 사진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야, 거의 진짜. 서로 우리는 공격 안 하는 걸로.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생명적 공생관계. 탄탄하게 네. 가는 걸로. 덩씨를 투입해야겠네. 덩씨를 투입해서 입수해야겠군요. 아, 덩씨. 혹시 네. 박누리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저는 그 파일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결혼하는 당일날 시어머니한테 손에 USB를 살짝 쥐어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하니까 좀 뭐가 있는 것 같다, 진짜. 사회자인처럼 네. 들어가서 뒤에 틀어줘. 웨딩 동영상 나오는 데 갑자기 뚝 틀어줘. 막 나오는 거지, 이제. 재밌네요. 아까 덩씨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붙이면, 덩씨를 아까 김정기 전 총영사가 고소했습니다. 덩씨 남편을. 덩씨 남편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조작됐을 거다 막 해가지고 했는데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조작된 사진은 아닐 아니다.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애기먼 덩. 덩.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손변의 유죄와 무죄 사이. 참 네. 사실 매주 준비는 하셨는데 방송을 못했거든요. 오늘 드디어 어떤 그래요? 사연? 왜냐면 네. 이게 항상 아니, 지난주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뭔 일 있었죠? 곽현아 씨가. 아, 여러분 정말 많이 날렸어요, 진짜. 네네네.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네. 선수가 탐정 선수에서는 집중해가지고 준비 많이 하고 하는데 여기서 네. 설레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날립시다, 우리. 그럴까요? 네. 또 시간적으로 시간 배치가 제가 이게 그 가장 뒷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에 재밌는 게 있으면 그거 쭉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전체적인 편집에 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뭔가요? 강원랜드. 네.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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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억. 큽니다. 네. 날린 거죠. 날렸죠. 날렸어요? 아니, 날렸죠. 야, 야. 어떻게 하면 이거 벌었으면 여기 안 나오겠죠. 아니, 이명박 뇌물 횡령이 350억인데. 이야. 야, 이거 네. VIP실에 갔겠네. 맞습니다. VIP실에. 아니 뭐 다 하세요. 네. VIP를 아무나 못 가보셨어요? 갑니다.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그 밑에 가면 네. VIP.5. 아니, 좀 VIP 있고 그냥 일반 있고 거든. 네네. 근데 일반석에서 못 앉아. 앉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예약하는데 예약도 하도 되게 길하고 못 네. 앉아.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싶다는 사람 VIP로 갑니다. 근데 VIP는 디파짓을 최소 한 3천 이상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되고 또 그 자기 그 연봉 얼마 되는지 까야 돼. 여기 에르메스는 똑같네. 에르메스 매장이나. 내가 이 정도 번다 해서 들어가줘요. 그래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그게 아니면 좀 딱 봤을 때 유명인 네.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네. 또 그냥 뭐 1년에 한 번 오고 이러면은 바로 박탈이야. 자주 가야 돼. 자주 가야 돼요. 그래야 VIP를 유지를 합니다. 출첵도 해야 되고. 이야. 야, 그렇군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네. C8 외국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서울에서 네. 태백까지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네. 뭐 헬기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VIP를 이렇게 운영하니까 그러면 나 필리핀이나 그래서 전기빵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제가 준비한 유죄와 무죄 사이 코너 하기 전에 더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뭡니까? 작년에 네. 또 누구누구의 지인의 어떤 소개를 통해서 동남아에서 네? 그 전기빵을 운영하는 분의 상담을 제가 해줬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출국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해당 국가에서 전기빵에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빌린대요. 빌리죠. 네, 그거를 뭐 카지노의 일부 네. 구석을 빌려요 하나. 네. 그 방을 빌리는 거더라고요. 예. 예, 방 또는 테이블을 빌리는 건데 예. 빌려서 본인이 영업을 하는 건데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쓴 돈의 퍼센트를 받는데요. 예. 근데 그게 정하기 나름인데 그 사람이 베팅한 거에 퍼센트를 받느냐, 예. 그 사람이 잃은 거에 이제 퍼센트를 받느냐, 그건 뭐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전기방은 무조건 벌게 돼 있어요. 네,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법 위반이기 때문에 다 처벌받습니다. 예. 다 도박개장죄 예? 등으로 처벌받는데 유명 연예인들도 단골 고객이다. 그럼 하고 얘기해줬는데 화려하죠. 명단이 많습니까? 진짜요? 재밌어요. 예. 전기방이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왜 가냐면 비밀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안 부딪혀. 근데 그분은 뭐 다 얘기하던데? 아니 네. 다른 유저들하고 안 부딪힌다고. 예, 딱 예. 자기들만 가서 놀잖아. 예. 거기다가 전기방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꼬시냐면 네. 비행기 왕복 공짜. 어. 그리고 호텔 룸 공짜. 이래 당근을 골프 공짜. 와서 노름만 하는 거거든. 근데 강원랜드 VIP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얼굴 팔리잖아. 그쵸. 그래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부 유출이야. 네. 한국도 다 나가는 거잖아. 네. 왜냐면 가서 따올 일은 거의 없거든. 100명 가면 99명 잃고 오니까. 못 잃어요. 못 따요. 못 그리고 따. 또- 나 정도 아니면 다 잃어. 이 얘기 하려고 뭐 깐다고. 이러다 이제 어쩐지 230억 어쩐지 은 못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밌네요. 이거 하니까 뭐야 이거 강원랜드는 얘기를 강원랜드 하세요. 얘기 재미가 근데 없네. 230억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230억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전기빵으로 다 뽑았다. 네. 전기빵이 너무 재밌네요, 근데. 그래요? 하여튼 뭐 실명만 좀 삐쳐내 주세요. 지금 우리 지금 밖에 투어이브 대표가 있거든요. 네. 저 사이판에서 네. 전기빵 하나 만드세요. 사이판의 카지노가 대표님 출국 금지 한다니까. 전기판 만들면 못 들어옵니다. 예. 왜? 들어와도 못 나갑니다. 저 현지 한 명 있어. 직원이. 현지 직원 이름으로 전기빵을 하나 만들고. 그럼 되잖아. 네. 참 좋은 거 알려주네요. 그렇네요. 예. 광고주를 범법자로 만드는. 전기빵이 그러니까 약간 안 카지노의 작은 버전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작은 버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산에서 남새밭을 분양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느낌인 거죠. 맞아요. 적절했습니까, 비유? 예. 근데 카지노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도박. 그 도박이 박지 뭐 아나운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네일샵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일 아트. 그 쭉 여러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한 테이블을 사는 겁니다.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손님. 자기가 영업해가지고 오는 사람 네일 아트 해주고 돈 받고. 전전세. 그런데 그런데 230억 갑시다. 예. 네. 중견기업 대표였는데요. 이거 얘기해도 되잖아. 뭐요? 중견기업. 어딘지 몰라? 몰라요. 회사 이름. 됐어. 몰라요. 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00차례나 강원랜드 출입하면서 바카라입니다. 바카라. 바카라가 사람 잡죠. 바카라라고 하니까 이해되죠. 네. 바카라가 그렇죠. 네. 뭐예요? 바카라로 바카야로 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게 바카라. 도박의 일종인데 네. 굉장히 승부가 빨리 나요. 승부가 빨리 난다는 것은 돈을 그만큼 빨리 잃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황기순 씨도 바카라였죠. 다 바카라야. 네. 거의 다 바카라야. 필리핀 바카라. 신정원도 바카라고 네. 다 바카라야.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은 그 미녀 그 딜러들이 필리핀은 현지에서 그 동영상으로 중계해주는 바카라 사이트 불법 사이트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럼 다들 바카라 하냐? 한국인이랑 딱 맞아. 네. 딴 거는 뭐 나 이거 봤어. 돌아가는 기다려야 되고 뭐 블랙잭 같은 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다 바카라 빠지는 예전에 그 가게에 있던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죠. 금방 끝납니다. 맞습니다. 맞아, 나 이거 그때 마카오에서 봤어요. 이거. 네. 마카오 왜 갔어요? 네? 마카오 왜 갔어요? 마카오박. 그냥 홍콩 갔다가 가족들이랑 홍콩 여행. 갔다가 여자 가족들? 가족들이랑 여행 여자 갔다고요? 나왔습니다. 가족들 알겠어요. 네. 나중에 가족 되면 되죠. 그렇죠.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예. 뭐 홍콩 가면 마카오는 필수지요. 예. 홍콩 안 갔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강원랜드의 베팅 한도가 한 명이 1회 1,000만 원이다. 그건 VIP실. 네, VIP 실도 1,000만 원이다. 밑에 방은 네. 한 번에 30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30도 큰 거예요. 근데 한 번에 1,0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까지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럼 병정을 세웠네. 그렇습니다. 예, 대리로 이제 해주는 거죠. 네. 옆에서 사람은 사람인데 사실상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번에 1,000만 원밖에 못 가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많이 잃어서 복구하려면 1,000만 원씩 가서 언제 복구해?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놓으면 박누리하고 오창석이 따라서 와. 네. 아. 내가 가는 무조건 따라와. 내가 이미 니네한테 미리 돈 줘놨어. 내가 그럼 따라와? 이게 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카지노 아바타 같은. 아바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손해액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저 출입 금지해 주세요. 있죠.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계 직계 혈족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3개월간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도요. 아들이 전화로 아들이 그 출입 정지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다음 날 아침에 그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이거 철회해 주세요. 왜? 아버지가 저한테 지랄했겠지. 그렇겠죠. 이 새끼야, 예. 니가 왜 저래? 막 이렇게 야, 내가 했겠지. 내 돈 가지고 한다는데, 야, 네. 1억 줄 테니까 여행 갔다 와. 네. 이렇게 전화 한 통 하고 나간 거 아니야? 설마 1억을 줬겠어요. 예. 설마. 아들도 예. 돈이 많아. 아니, 231억 날릴 정도인데.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계속 드나들면서 231억을 탕진하고 와. 소송을 제기했죠. 요건 소송할 만하네요. 네. 왜냐면 아들이 일단은 출입금지 요청했잖아. 네. 그래 출입금지 걸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 바로 풀어졌거든. 네. 이거는 카지노의 잘못이지. 음흠. 계속 걸어놔야지. 그래서 규정을 어겼어. 그래 돈 물어줘야지. 1심과 2심에서 강원랜드가 졌습니다. 거봐. 네. 거봐. 이 사람이 이겼어요. 네. 물론 그 비율이 100% 이긴 건 아니고 1심에서는 20% 이겼고 네. 2심에서는 15%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네. 금액의 20%만 배상하라. 네. 뭐 이런 거죠. 15%만 줘라. 2심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뭐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베팅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베팅을 받아준 거잖아요. 딱 보면 병정인 거 아는데. 알아. 당연히 알죠. 무조건 알게 돼 왜 몰라 있어. 그거를. 예. 그런데도 계속 게임을 진행을 한 거. 그리고 또 카지노 스스로 이제 아들이 출입 안 됩니다. 막아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철회했다. 그런데 출입 금지해주세요라고 한 거는 문서로 제출했고 철회는 전화로 했어요. 예. 누구 시켰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1심과 2심에서는 일부지만 이겼습니다. 예. 이 사람이.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강원랜드 책임이 없다. 나 이거 이상한데. 진짜요? 책임 하나도 없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대법원이 어떤 논리인지 한번 보시죠. 자기 책임의 원칙은 카지노에서도 적용된다. 즉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책임으로 했으면 그 결과도 책임져야지. 이거를 왜 자기가 도박해놓고서는 다른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냐? 라고 하는 점. 일단 그걸 들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카지노 사업자, 이 강원랜드가 이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이거는 특히 출입 제한 규정 있잖아요. 예. 이 출입 제한 규정도 이게 출입 제한 규정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로 철회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입 제한자로 등록된 게 아니에요. 등록되기도 전에 아들이 철회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한 출입 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런 게 없었다라고 본 거죠. 또 베팅 한도액 관련해서도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팅 이게 약간 좀 이상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이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을 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그 카지노 이용하는 사람의 재산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둔 규정은 아니다. 난 그걸로 뒀는 것 같은데? 근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고 다수 의견을 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 네, 그래서 그럼 씨발 그걸 왜 또 그 규정을?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강원랜드 소속 직원이 그 베팅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강원랜드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가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강원랜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해 못하겠어. 선생님, 전 반대로 네. 출입 제한 규정하고 베팅 한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은 네. 과한 노름을 하지 말라고 그 노름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 규정을 만드는 거야. 네. 그럼 한도 없이 하라 그러지.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강원랜드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네. 아까 얘기한 병정 6명 누가 봐도 병정인 거 알아요. 알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 네. 그 뻔히 알면서 그냥 했다는 것. 그 베팅한도 넘어간 거죠. 네. 그다음에 아들이 했는데 그걸 무시한 것. 이런 것들은 보호할 의무와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최소한 20에서 30%는 배상해줘야 된다. 네. 너무 명확한 건데. 1심과 2심이 그런 거고요. 또 대법원에서도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출입 제한 규정 위반한 거다. 이거는 카지노의 잘못이다. 라고 한 대법관이 6명이 있었고요. 또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 이것도 목적 자체가 카지노 이용자 보호하려고 있는 그렇지.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한 대법관이 2명 있었고요. 2명. 네. 2명 나랑 네. 똑같은 생각이네. 하지만 의견이 나뉘었지만 결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됐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판결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강원랜드에 소송 걸면 일부는 받는다. 무조건 소송 걸면 된다. 약간 설레 같은 게 있나 보네요. 일부 판결도 그렇게 났어. 몇몇 변호사들이 그 근처를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돈 잃은 거 크게 잃고 이제 좌절한 사람들한테 가면 제가 소송을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얼마 와. 잃었습니까? 얼마 잃었다. 그러면 이거 배팅 어떻게 했어요? 하면은 이거 병정 썼죠? 그러면 받아줄게요. 일부 받아주고 그 중에 퍼센트 챙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실은 그게 또 쉽지 않아졌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대법원의 보수적 재판관들의 판결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이거 해봤을까? 해봐야 돼요. 그럼 해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걸 해봐야 판결을 잘하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 그러면 살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인해봐야 돼. 네. 근데 적어도 다양한 그런 그 경험과 사회 경험 필요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카지노, 네. 강원랜드 구조와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떻게 게임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를 몸으로 좀 느꼈으면 그럼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카지노가 사설 카지노였다면은 그 대법원 판결이 이해가. 그럼 불법이니까. 근데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카지노잖아요. 국가가 운영을 하지 않지만 국가가 하도록 해준 그래, 거죠. 국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돈 나오는 카지노가 돈 따면 거의 다 세금으로 다 국가로 소속되잖아요. 귀속되잖아요. 지방에도 귀속되고. 네. 그러면 이거는 좀 개인의 어떤 이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뭐 전액 다는 아니지만 1심에 20% 같은 경우에는 200억 네. 주면 한 40억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40억 정도는 근데 청구한 건 또 290억입니다. 왜요? 네. 좀 부풀렸겠지 뭐. 뭐 이자. 이자까지. 네. 그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뭐 생긴 거 이제 그런 것들인가요? 네, 290억을 청구했죠. 에휴, 뭐 지팔자지 뭐. 도박에 빠지면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도박, 진짜. 도박은 아예 그냥. 사법연수원에 어떻게 강원랜드 방문 이런 걸 하나 액티비티로 넣어야.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변호사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경험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여기서 나왔지만은 교훈입니다. 도박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섹스나 시로뽕, 마약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한 게 도박이기 때문에. 야, 섹스보다 더 강하다니까 탁 오지. 와닿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그거야. 와, 어느 정도지?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데? 야, 양손 다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대잖아. 여기 도박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되겠네요. 폐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담배보다 끊기 힘든 게 뽕이고, 뽕 위에 도박이고, 도박 위에 정치 있다고. 정치 끊으셨네요? 선수! 나는 정말 의지력의 사나이야. 형님 아직 인천에 선수 큰일 났네. 나중에 막 인천에 재개발하자고 막 인천에 문재인을 물러나라! 재개발이 돼야 한다! 석고대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인천 부평 지역에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그쪽으로 노리시니까. 일단 미리까는 사하의 재개발을 곧 천지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들으세요. 그리고 또 방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더 들으시고 특히나 청정구역 듣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모 방송사에 이제 주기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그 방송사에 갔더니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시냐. 그래서 무슨 소리지? 차차기 정도 네, 그래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소문 다 났다. 다 났지. 네. 책임지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건 지역까지 씹어줬는데. 안 돼. 진짜 그래서 이세돌 변호사잖아. 이세돌 변호사. 안 돼. 진짜 그래서 이세돌을 지킨 부평의 신의 한수 선수 이렇게. 제가 아닙니다. 슬로건 하나 나왔죠. 네. 괜찮죠? 이세돌 와서 지원 주세. 이세돌 구단이 출마를 대국으로 하는 거죠. 알파고랑 같이 이렇게 와갖고 띠띠띠. 알파고 비싸지 않겠습니까? 네, 알파고 무거울 텐데. 네, 아니야. 이세돌 구단이 안희정 당시 지지했죠. 예비 후보, 국민 지원단이었나?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요. 알았어요.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차차기에 출마하시면 꼭 당선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참 뭐라고 이게 계속 아니라고 해도 이게 농담처럼 느껴져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네. 안희정처럼 되지 마시길. 네. 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로 이어가 볼게요. 네, 디아페 비누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디아페 비누.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해서 습진이나 피부 각질, 모낭충, 여드름 등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디아페 비누를 이용해서 샤워를 하면 유황 온천에 다녀온 것처럼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해지는데
디아페 비누를 이제 피부 관리에 기본적인 클렌징을 할 때 그리고 또 샤워할 때 꼭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하네요. 세안 후에 되도록이면 바로 로션만 발라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촉촉한 피부로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대한건축거래소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젊은 아주 멋진 사장님들이 하시는 대한건축거래소에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여러 훌륭한 시공사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하네요. 시공 의뢰나 관심 있는 시공사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요즘은 부동산을 통해서도 의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도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청정구역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부동산 관계자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네요. 자, 홈페이지 www.daegunso.com 그리고 검색창에 대한건축거래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거래소 분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진짜요? 뭐 왜요? 안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건물 하나 역시 올리시네요. 재개발. 아니, 왜 그래? 직접 안가에 오셔가지고, 네. 명함 주고받고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했는데, 그 목소리가 힘차고, 패기 넘쳐가지고, 저도 뭐 오전에 통화했는데 하루 종일 그 힘이 저에게 전달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긍정적인 기운. 네네. 기운이 좋아요. 아주. 네. 대한건축거래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투어이브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괌 사이판 여행 투어이브. 이제 뭐 청취자분들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괌 사이판은 당연히 투어이브고요. 그 외 여행지는 하나투어 대리점 운영으로 하나투어 상품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플러스 친구에서 투어이브 검색해서 친추해주시고 견적 문의해주셔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투어이브 대표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꼭 좀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보내오셨습니다. 전기빵 만들었대요? 그새. 네. 아니, 보통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단어 뭐 검색을 했을 때 맨 위에 노출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검색자가 클릭을 하면 광고비가 포털 사이트 쪽으로 인출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가장 인기 있는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돈을 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만약에 괌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라고 해서 약간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네, 나오더라고요.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는 순간 이제 업체로 돈이 빠져나가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도 괌 여행이라고 검색을 하면 프리미엄 링크, 스페셜 링크, 와이드 링크 이거 다 돈 많이 광고비가- 내면 위에다 올려줘요. 그거 비싸요. 비싸. 그리고 클릭하라면 그거를 비싸요. 클릭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아니, 돈이 나간대요. 그거 포털에 광고하시는 여행업체들 이해를 못하겠어. 그거 진짜 여기다 광고하면 훨씬 싸거든. 돈 그렇죠. 잘 먹히고. 네. 여기다 하세요. 네. 근데 여기 이거 클릭하는 게 광고인 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괌 여행, 사이판 여행, 일본 여행 이런 키워드는 클릭당 적어도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간다고 합니다. 한 번 클릭으로. 이혼도 비싸요. 응? 이혼. 이혼. 네. 이혼 변호사. 이혼 치면 이혼 비싸요. 전문 변호사. 올라가는 광고. 이혼 비싸요. 네. 그거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만 정도 원대입니다. 하거든요. 만 원 넘습니다. 네. 이혼하시고 싶으신가요? 손수한테 전화하세요. 이혼, 뭐 성범죄 이런 거 비쌉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어이브 같은 영세 업체들에게는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버는 돈이 이 광고비로 아니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나가는 상황도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서치 후에 설명글에서 좀 마음이 가는 업체 이름을 검색을 해서 사이트 안내 링크로 홈페이지를 연결을 하면 이 작은 영세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네. 있다고 하네요. 또 포털 사이트에 이 검색어 광고를 하면은 돈 많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웃긴 일이 많은 게 변호사들도 이 포털 사이트에 이 검색어 광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돈 많이 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대표 변호사와 사이가 좀 틀어진 고용 변호사들이 네. 마구 클릭을 합니다. 돈 나가게 하는 이야. 그걸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매기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그러게요. 계속 틀어 고침하고. 나도 그 생각했어. 좀 복수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한 PC에서 여러 번 눌렀을 때 뭐 중복 체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병정을 도입한다는 아무튼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어떤 대표 변호사는 자기 직원들에게 당신들은 누르면 안 된다 라고 시킨다고도 합니다. 네. 자기 PC로 한 번 누르고 핸드폰으로 한 번 누르고. 예, 돌아가면서. 네. 그래요. 네. 좋은 방법 가르쳐서 포털 감사해요. 사이트에 투입을 네.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투어이브에서 여러분 여행도 하시고 광고도 좀 번거롭지만 직접 서치해서 찾아가 예. 보시기 바랄게요. 환승역의 그 여자. 자,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입니다. 사연이 요즘 간당간당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오늘 도착한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청정구역을 즐겨 듣는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죄송해요. 네. 네. 이제 30대이신지. 네. 네. 제가 얼마 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웃겨? 아니, 웃기잖아. 하세요. 네. 지금 30대일 수도 있지 뭐. 이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제가 남성.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요를 섞여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명품백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지만 남자친구 뭐야, 명품이어서 감동한 거야? 그건 아니지. 들어봐요. 네. 남자친구 월급으로는 쉽지 않은 가격대의 선물이라서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지. 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가 최대한 돈을 안 쓸 수 있게 배려를 해왔습니다. 기념일에 같이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제가 숙소하고 비행기 값을 다 결제를 했고요. 와,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데이트할 때 영화나 밥, 커피값도 거의 다 제가 냈죠. 착하다. 괜찮네. 네. 그런데 며칠 전이었어요. 대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제가 선물 받은 가방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명품 가방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걔가 제 가방을 보더니 야, 너 그거 살 거면 진퉁으로 나오는 색을 사야지. 왜 짝퉁에서만 나오는 색을 샀어? 어머나, 이러는 거야. 어머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들고 있는 이 백은 진품으로는 나오지 않는 컬러로 가품에서만 나오는 컬러였던 겁니다. 순간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남자친구가 명품 가방 사줬다고 자랑도 다 했는데. 다 했겠지.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를 보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자친구한테 야, 내 친구가 이거 짝퉁이라던데 진짜야? 이렇게 물었더니 순순히 자백을 하네요. 자기도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진품 사줄 능력은 안 되고 그래도 이게 SA급이라서 나름 비싸게 주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SA가 뭐예요? 가장 그러니까 그 미러급 네? 이미테이션 중에 가장 높은 A뿔. 네. A급. 투뿔 등심 같은 거. 네,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가장 높은,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그렇지. 짝퉁인 거죠. 저도 우리 사귄 지도 3년이나 됐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이런 저 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맞잖아. 아니 근데 차라리 짝퉁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가 이제 고야드라고 하는데 고야드? 네. 고야드가 뭐예요? 뭐야, 모르겠어요. 고야드 몰라요? 고야드 있어요. 약간 장바구니 같은 그런 패턴이 있는데. 네. 우리는 뭐. 여기 컬러가 되게 찾아봐야겠네. 다양해요. 고야드 백이. 고야드. 고야는 나 본 것 같아, 장바구니. 고야드? 바스키처럼 그 집신. 맞아. 아니야, 그게 지금 말하는 건 보테가 베네타 같은데? 아니, 보테가 베네타 아니야. 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고야드 알았어. 맞아. 네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해. 어쨌든 근데 나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SA급을 샀으면 제 생각엔 한 2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줬을 거거든요. 20만 원으로 차라리 그냥 뭐 목걸이나 이런 거 그래, 사줬으면 굳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음은 200만 원짜리 해주고 싶은데 이게 진퉁이자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또 그걸 갖고 싶어 했겠지. 근데 이제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는 짝퉁을 산 것 같은데. 200만 원이요? 네. 아니, 그래도 짝퉁은 난 비싸네.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건 살짝 매기는 건데. 난 그렇게 봐요. 이거는, 그 여자친구가, 허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근데 또 여자친구가 되게 배신감이 드는 게 되게 미안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막, 비행값 자기가 다 여행비도 되고 데이트 비용도 자기가 다 그렇죠. 내고. 그걸 다 지가 받아 먹으면서. 그니까. 그럼 안 찔리지 않았을까? 그거 찔렸겠지. 그래놓고 또 거기서 근데 어차피 이거 20대 중반이면 진짜 장바구니 같은 거네. 진짜 장바구니. 맞아. 그런 디자인이에요. 예. 이게 유명한 거예요? 유명해요. 되게 비싸요. 비싼 건. 20대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20대들도 좋아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이제 30, 많이 가지고 40대도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반지가. 아니 제가 아는 명품은 몇 개 없어요. 네. 구찌 구찌. 하고 루이비통 네.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에르메스 에르메스. 또 좋은 뭐 있나? 것만 하시네요. 유니클로. 샤넬 샤넬. 디올. 자라. MCM MCM은 MCM 안 조금 MCM은 대륙의 명품이긴 할수 한데 없지. 딱히 선호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요? 아이, 용편을 할 수 없지, 가요. 그렇군요. 참. 리바이스 핀토스까지 나오겠다, 씨. 게스. 국민 기저귀 가방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요? 맞아요. 200만 원인데? 강남 엄마들이, 아니, 무슨- 아줌마들이 그 기저귀 가방으로. 200만 원짜리를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짭이 진짜 많긴 많아요. 짭이 많다. 규정이 파우치로 쓰는 거네. 컬러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네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이런,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네. 칩시다. 그런 거 200만 얘기합시다. 원. 그럼 SA급은 얼마예요? 20만 원?
10분의 1 정도 가격이에요. 최상급인데도? 네. 이거 강원랜드 환급 거의 그 정도 아닙니까? 야, 1심 20%인데.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20만 원을 들여서 여자친구에게 200만 원어치 근데- 행복을 선물하고 자, 싶었던 거죠. 변호사님. 네. 이것도 사기 아니에요? 아, 사기인가? 가품을 진품이라 속여서 선물했는데? 아, 선물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얻었잖아. 근데 그 마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게, 얻는 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그죠. 아. 제주도 호텔비랑 비행기 티켓. 그걸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인과관계는 없죠. 왜 이거 없어? 이거 해줘서 자기가. 아니 여자친구 거의 대가성으로 지불한 거잖아요. 그쵸. 미안한 이거 마음에. 너무 지금 남녀관계, 애정관계를 너무 대가로 지금 모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너도 만약에 요거에 짝퉁인 네. 걸 알았으면은 네. 여행비 이런 거 그냥 다 뭐 네. 반반 내든지 그렇지. 했을 거 아니야. 여자친구 어쨌든 미안해서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쵸. 선뜻. 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 말도 없이 받았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긴다. 웃기긴. 그니까. 미안했겠죠, 나중에- 받으면서도. 받으면서도 오빠 무례한데 그냥 환불하고 딴 거 하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빠 힘들었네요. 그 닥스 받아서 들고 다니다가 하여튼 나중에 미안하면 또 미안함이 커지면 또 정말 또 더 좋은 선물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남자친구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다. 아니 근데 저는 사람이. 뭐 너무 제가 관계를 난도질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너무 그 무드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20대 중반이잖아요. 네. 어차피 결혼 못 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 줍니까? 아 결혼한 사람한테는 좋은 거 줬습니까? 했는데 왜 줍니까? 아니 뭐 그럼 대체 언제 줍니까? 네? 언제 줘요? 임종 직전에 임종 직전인데 왜 죽을 줍니까? 건데 왜 줘? 상속으로. 상속으로? 아 제가 죽을 때? 네. 알아서 받겠죠 뭐. 네. 야, 근데 이거 박누리 말 딱 맞네. 진짜 저거 특 A급이 15에서 20만 원 아니야? 그쵸. 가짜가. 맞아요. 혹시 야, 본인 사연 아닙니까? 아니, 저, 내가 네 특이급 받았는데 이 새끼 어떻게 조질까 이런 생각을 변호사도 여기 있겠다. 나 처음 읽을 때 20대이었어요. 20대 경험담. 20대의 경험. 20대 만났던 새끼가 그랬구나. 짝퉁 주는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그게 진짜 진짜. 너무 심하네. 나 네. 불새기를 그거. 그래, 잘 헤어졌다.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헤어졌어, 아직. 야. 내가 없는 남자친구로 오래 살았지만 짝퉁을 주진 않았어요. 제가 차라리 행사 한번 뛰고 사주는 게 낫지. 1년 넘게 매주 한 차례씩 라디오에서 법률 상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 아, 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웃기는 코너인데 거기에 그 사연이 항상 와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20분밖에 안 되는데 2건을 해줍니다. 매주.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연은 이제 작가님들의 개인 사연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해답에 따라서 그 유리창 밖에서 아, 이거 제 사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흘러가지? 그렇죠. 네. 그 출마 얘기 나오면 제가 늦게 오세요. 그럼 다시 이거 정리합시다. 네. 네. 아니,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뭐 헤어지고 싶다 뭐 이런 말은 딱히 없는데. 좀 괘씸하다는 거잖아. 근데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저 다 알고 나서 야 짝퉁이었어 했는데 미안해 이런 반응이랑 아니야 이 반응이랑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낫지. 나 그래 낫죠. 네. 네. 어쨌든 나도 이 남자친구가 좀 처음부터 좀 무리했다. 정말 저 생일 선물로 사주면은 진짜로 사주던가. 그게 안 되면은 다른 거 자기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아니야. 근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친구가 나쁜 놈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게 남자친구의 소득. 남자친구가 뭐 월천씩 벌면. 아니 해당 여성이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30대일 수도 있고. 아니 사연에 남자친구 월급으로 사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있어요. 근데 뭐 저축한 게 있으면 살 수도 있지. 그렇네. 보니까 뭐 150에서 200 사이면 사네. 네, 그쵸. 정확히 23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네. 그래요? 부야들 본인 사연이야, 가방 본인 가격. 사연. 너무 부야들 가방 가격이 국민 기저귀 가방 그게. 그래. 처음 들어봤네. 네. 진짜 뭐 샤넬이나 이렇게 좀 진짜 비싼 거면은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샤넬도 SA급은 똑같이 그냥 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0만 원이요? 네, 만약에 20에서 25 정도. 지금 사연 보낸 여친분이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이렇게 했으면 짜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야. 맞아. 근데 모야드니까 그래, 요 정도는 무리했구나. 무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걸 되게 심한데?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평소에 고야드 가방 특히 저거 마음에 드는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래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갖고 싶은 뭐 사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자 잘 몰라요. 갖고 어떻게 싶은 알아? 거. 그거 나도 그 심리 이해합니다. 남자들은 그 몰라 브랜드를. 괜히 몰라요. 그냥 사줬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오면 좀 그렇잖아요. 네, 나이키, 아디다스밖에 몰라요, 다 사람들. 그렇죠. 괜히 카페 가서 노트북 켜가지고 고야드 검색하고 있고 막 옆에서 커피 마시는데 그러고 있으면 남자들 저 친구 집에서 쫄리지. 걸리서 끓인다 발로 차고 막 이래요. 뭘요? 가방. 그 비싼 걸 왜 참니까? 그래 소리 질러. 왜 이렇게 형수 싫어하는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그런데. 이 여성분이 섭섭한 거는 또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끝까지 이게 진짜라고 빡빡 우겼으면은 그러면은 헤어져야 되고 진짜 나쁜 사람인데 또 이거를 자기가 아니 여성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지. 그쵸. 가짜를 준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저는 배신감 들지, 배신감. 헤어짐의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괘씸해. 왜냐면 분명히 들고 자랑하고 인스타에 뭐 해시태그 올려서 뭐야 그렇지, 남친이 그렇지. 선물해준 생선 뭐 이런 거 올릴 수도 있고 자랑 당연히 하겠죠. 생선? 알겠지. 생일 선물. 아, 생선을이에요, 그게. 아재. 뭐야. 아재. 생선도 바라지. 되게 옛날 말인데. 생선도 옛날 말인데. 진짜? 고터 몰라 네. 고터? 그거 알아요. 그래 다 이런 거야. 뻐정. 예? 뻐정. 버스 정류장? 네. 뻑카충. 똑같은 거. 뻑카충. 알아. 생선은 생선을 몰라. 생선 처음 들었어요. 예. 그렇게 올릴 거고 뭐 자랑할 거고 뻔히 아는데 짭을 줬다는 것 자체가 아니 나는 그 여행 가고 이랬을 때 여자친구 돈 썼을 때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니까. 아, 나 미안해서 말했을 아, 거야. 근데 왕복 항공료가 20만 원 넘겠다. 저는 자꾸 남자 편을 들게 되는데 과거에 남자도 짝퉁 선물 받은 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안 썼겠지. 에이. 그 분노를 아는데 그쵸. 갑자기 매기려고 이렇게. 차라리 그냥 헤어지지. 아니 그러면 진짜 이게 여자친구가 자기 위해서 돈 많이 쓰는 거 봤으면 진짜 방들이 말대로 미안하다 진실 이렇다 말하고. 아니, 오빠 조금 더 벌어서 선물을 해줄게. 주면서 야 이거 진짜야 막 이러진 않았을 거야 남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 네가 진짜인 줄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열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증서 있고. 아 요즘 짝퉁도 아니, 보증서 그 A급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더스트백도 같이 나와요. 매장에 가는 순간 개망신 당하지. 아. 저희 제품 아닙니다. 뭐 AS 거부되고, 네. 고비드 뭐 이런 걸로. 네. 근데 이거는 뭐 남녀간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신뢰 문제인데 남자분들 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막 탁탁 이렇게 문구 사주고 부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막 그런 거 막 메고 다니고 내 여자친구는 못 메고 다니고 이런 게 미안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 굳이 무리해 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맞아요. 있을 때 해주면 돼요. 자기가 할 수 맞아요. 있는 선에서 네. 해주면 아이, 되죠. 그럼. 그리고 또 무조건 비싼 거 준다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여자한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 나중에 이 여자 말고 딴 여자한테 해주면 돼. 능력이 있어. 그건 뭐야? 돌고래랑 똑같은 결론이. 20대에는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해주면 돼. 33살 이후에 돈 쓰세요. 모아놨다가. 아, 저 33살인데. 34살부터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34살에는 있을 것 같지 돈이. 그럼 안 돼? 야, 희망까지 꺾으면 안 돼. 20대 때 돈이 있잖아요. 네. 삶이 재미가 없어요. 거긴 그때는 모자라야 재미가 있어서 돈이. 근데 이제 30대 후반 40대 돈 좀 있어야 할 나이 없으면 조금 그렇고. 야, 이거 완전 꼰대 아닙니까, 이거? 왜요? 20대 때 돈이 본인 없는 얘기하는 것보다?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업? 20대는 재밌었다가 30대 아, 꼬꾸라졌다가 어쨌든 후반에 다시 만개한. 남자친구한테 그냥 잘 얘기해서 사실 진짜 섭섭했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잘 또 사실 뭐 3년이나 사귀었다고 하니까. 관계가 좋으면 이런 건 되게 해프닝입니다. 맞아. 그냥 웃긴 일이 되는 거고 나중에 깔깔대면서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 있었지 하는 거고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비싼 가방을 사줘도 야, 너 가져라. 맞아. 던져주고 헤어집니다. 아니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여자친구가 다 자랑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그거를 딱 걸렸거든. 아. 그때 망신. 그렇네. 그건 뭐 정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망신이지. 그쵸. 어떻게 그걸 회복해야 되나요? 그 섭섭함은 그게 더 클 분노로 것 하는 같아요. 거야, 그때. 그럼 만약에 다음에 진짜 남자친구가 진짜를 네. 선물해줬어. 네. 그러면 들고 가는 순간 야 이거 또 가짜 줬냐? 또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고야드 2탄. 해보게 안 돼. 아니 보증서를 달고 다녀야겠네요. 아니 진짜 보증서 짝퉁 보증 다 있다니까. 짝퉁도 있어요 보증서. 아 그 보증서들 또 다 그냥 진짜 같아요? 네. 보면? 그걸 보면 진짜 같이 만들죠. 아, 보증서까지 진짜 같이 만들어야 특의 A급이 되는 거야. 아, 거의 산삼 같은 거군요. 보증서를 무슨 마트 뭐 20만 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카드처럼.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약한 부분이 많네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약한 안 부분이죠. 사보셨나 네. 봐. 사법연수원에 명품도 아니, 한번 구입해보는 몰라. 나 액티비티를 그렇죠. 넣으세요. 네.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아니 뭐 한 번도 선물 안 했어요? 했잖아. 이 방송이 나가면 굉장히 큰 그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병지풍파가 저는 제 처에게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역시 꼰대. 나쁜 남자다. 꼰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법인카드만 줬습니까? 카드는 주죠. 하지만 문자는 옵니다. 꼰대 신꼰대. 알겠습니다. 내년 생일, 올해 생일은 좀 챙겨주세요. 근데 좀 막상 안 하던 거 하는 게 좀 그래요. 와, 거의 우리 아버지야. 그래 꼰대라니까. 아니 안 하던 거 하는 게 좀 너무 닭살스럽고 막 그러고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굳이 뭐 그걸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있나. 뭐 좋은 데 가서 밥이라도 먹고. 애들 때문에 못해요. 애들 때문에 왜 좋은 데 가서 애들 먹어요? 핑계를 대. 애들도 데리고 가면 되지. 애들 때문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잘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사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88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유익한 89회 방송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찍힌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CCTV 영상이.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 따로 들어갔다가 따로 나왔잖아요. 네. 그 4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뭐 실제로 그 위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저질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그 결국은 재판은 또 하나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게임의 룰이 있는 거고 그 게임의 룰에 의해서 억울한 삶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운 좋게 피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유죄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잖아요. 그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일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안인정을 옹호하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행동에 대한 걸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와 무죄는 또 다른 문제다. 갔다 오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뭐 99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만약에 증거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구속해야지. 근데 없다면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뭐 통화 녹음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범죄 혐의 이제 증거로 활용이 될 건데. 뭐 예를 들면 오라 그랬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 이랬다든가. 그래도 와 뭐 이렇게. 그랬다면 가능하지. 너 이렇게 해서 일이 잘 되겠니? 이렇게라도 넌지시 말했다고 하면 그것도 위력일 수 있어요. 돌려 말해서 안 네. 오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말했다면 네. 그럼 위력일 수 있지. 근데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느냐? 있으면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없다고 당연하죠. 한다면 사회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이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복당은 좀 보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안타깝네요. 건의하지 그랬어. 당원으로서. 제가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당원이 아니야. 네, 일단은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집을 시간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뭐 본인도 당의 결정 이해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봉주 형이 또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울더라고 또. 네. 또 짠하게 또. 그 형은 또 왜 울고 그래? 영원히 민주당원이다. 에휴, 침 뱉어야지. 왜 그래 계속. 다른 당으로 들어가. 그럼 정봉주가 아니지. 그러면 이동영이죠. 네. 아니 그리고 진중권을 왜 설쳐? 아니 안 친해요? 친해. 둘이 안 친했다가 네. 같은 프로 1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친해졌어? 근데 왜 그래? 야, 앙금이 있었나 보네. 왜 그러지? 뭐 회식 자리 배제를 아니야. 했나? 옛날 낙곰수 때 그런 앙금. 낙곰수 때 뭐 있었어요? 사이 안 좋았지 그때는. 왜? 진중권이 낙곰수 까고 그랬잖아. 그게 옛날인데. 그럴 수 있어. 그 옛날 걸 가지고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좀 아세요? 뭐요? 아니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잘 몰라요. 관상을 보는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 그렇게 1년 같이 겪고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네. 그런데 그 정도 인연이 있고 했었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입을 다물 거야. 쉴드도 안 치고 비판도 안 하고. 근데 그 공격을 해야 되네. 아니 전효옥 씨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뭐 전효옥 씨 그럴 수 있지 뭐. 진중권 씨가 오히려 요즘에 전효옥 씨랑 더 친하다는 얘기가. 아니 전효옥 씨가 그 TV도 같이 하지만 또 라디오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할 때 여러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계속 불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뒤통수 맞는 거지 뭐. 참 그렇네요. 네, 물론 뭐 소신 있게 이야기하겠다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이게 참 정치판이 정치판이라고 넓은 의미의 정치판이 이게 뭐 정으로 이렇게 흘러가진 않는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해요. 가끔 소신인지 어그로인지 애매한 경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어려운 정치판 참. 네. 아유 참.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주 영농원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품질 좋은 제주 영농원의 한라봉 광고였는데요. 청정구역 광고 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천혜향은 지금 다 팔렸고 현재 한라봉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한라봉은 열매가 굉장히 크고 과육이 많고 또 육질이 부드러우면서 단맛도 강하죠.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제주 영농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주 영농원 스토어팜 찾아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핸드폰 문자로 010-3077-7540 010-3077-7540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YFARM, YFAR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범교텔레콤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3월부터 갤럭시 S9 그리고 V30 띵크Q 예약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누구 미니 증정하고 있고요. 아이폰 특가 판매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학기를 맞아서 이 범교에서는 아이폰으로 공신폰, 공부의 신폰 만들기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K 보안 시스템 특별가에 판매 중이라고 하네요. 가정용이나 소규모 매장 또 사무실에서 세콤 사용 중이신 고객님들 혹시 약정 끝나셨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견적만 받으셔도 문의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다이슨 무선 청소기 드린다고 합니다. 네, 한번 견적 받아보실래요? 몰려들게 진짜. 그분들도 다 나중에 사과했습니다. 사과했어요? 네, 사과하세요. 누가 했지, 그거? 디오씨? 뒤에 디오씨. 네. 왜 그랬대? 근데 왜 위아리 복수를 했대? 몰라요. 뭐 인사 안 했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는데. 지들이나 잘하지, 씨. 양아치 같은 것들, 씨. 누구 보고 위아리 복수를 해? 저는 심은진 씨가 제일 좋습니다. 심은진? 네. 심은진 씨 요즘 뭐 하나요? 얼마 전에 같이 공연도 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공연인가? 뭐 같이 사진 찍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재결성 했다며. 솔리드. 음반 나온다고. 나온다면서요. 네, 다음 달인가 다음 주에. 천생연분. 네, 선생님은 좋아요. 솔리드 세대는 아니죠? 잘 몰라요. 몰라요? 네, 솔리드가 무슨 뜻인지. 우리 또 이거 방송 솔리드가 무슨 뜻인지 아니 방송 듣는 누님들은 이준 씨 지팡이 춤에 또 녹아났죠. 지팡이. 해그 특사. 지팡이. 네. 해그 특사 있어. 모르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어떻게 껴들 틈이 없네요, 제가. 야, 근데 백지영 씨는 대단하네. 그 남편의 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또. 굳이 짚는 굳이 왜? 악재죠. 악취지. 네. 근데 이제는 그 배우자가 비행을 하고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자숙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상관없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남경필도 지금 간둬야지. 그렇네. 보란 듯이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네. 장재원은 다 간둬야지 그럼. 그렇네. 장지원 감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쉬 한번 부르겠네요. 평화의 대쉬 한번. 네. 부르겠습니다. 여기 서현은 소녀시대 서현인가? 그렇겠죠. 그럼 누가 또 있어요? 서현, 근데 왜 소녀시대는 안 가고 서현만 가지? 서현만 가니까. 네, 궁금하네요. 네. 지난번에 그 포옹도 했으니까 네. 또 답방을 또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면서 2부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불허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아니, 일단은 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불허 결정이 됐고요. 오늘 최고위원회 이제 보고 어제죠, 방송 날짜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 불허 이유는 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이다, 미투 운동이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창석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부위원장이고 뭐 들리는 얘기 꼭 이런 거 질문할 때만 꼭 직책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아니, 이 중에 유일한 당원 아닙니까? 평소에는 막 뭐 하는 일도 없다고 맨날 이렇게 어려운 질문할 때만 되게 막 왜 이렇게 난처해 하세요? 중책인 것처럼. 뭐 들은 얘기 없어요? 왜 불허했는지? 한반도 경제 통일이가 여기까지 관련을 하지 않습니다. 추미애하고 정봉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는 낭설인 것 같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불허를 결정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이 복당 불허 이유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일단 뭐 친추인데요, 친추? 친추지. 왜냐면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기 때문에. 친추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범민주당 후보로서 선거 일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뭐 뒤집을 시간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뭐 그래요. 이게 박수현 의원 건하고는 좀 다르다. 박수현 의원 건은
뭐 그것도 역시 사실관계 다툼이 있지만은 네. 안희정의 친구라는 그걸로 박수현 대변인이 많은 걸 얻었잖아요. 네. 근데 안희정하고 같이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워졌어. 그리고 이 선거뿐만 아니고 다른 선거까지 어려워졌고 만약에 박수현이 그거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그래도 제일 그래도 당선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경선에서 1등할 후보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근데 정봉주는 복당시켜줬어. 그래갖고 뭐 서울시장 경선에서 1등 해요? 힘들죠. 1등 해? 2등도 못해. 솔직한 얘기로. 그럼 뭐 근데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도 않았고 네.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봉주는 민주당이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 정봉주가 왜 당원 자격을 잃었습니까? BBK. 그러니까 최전선 최앞장서서 싸우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뭘 때문에 민주당을 위해서 싸우기 싸우다가 위해서 싸운 거죠. 대선 국면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잘못된 싸움이었으면 몰라. 지금 보면 MB 구속 바로 앞에 지금 보면 그때 정봉주가 주장했던 게 다 사실이잖아. 네.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죠. 그러면 그때 겁나갖고 뒤로 뺐던 사람들은 수승장구하고 그때 어렵게 싸웠던 사람들 지금 당에서 하나도 보호 안 해준다. 그럼 앞으로 누가 어려울 때 당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그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요, 세 가지인데요. 징역살이 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명박이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및 자금 횡령의 공범이다. 두 번째, 이명박이 다스와 BBK 실소유자다. 세 번째,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범이기 때문에 김경준과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 맞는 말이지 뭐. 이 이야기 해가지고 당시에 징역 1년 옥살이 하고 또 자격정지되고 또 이제 당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받아줘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 창석이 뭐 민주당 행사했다 그래도 내가 난 앞으로 안 할 거다 그랬잖아요. 뭐 좆빠지게 해봐야 뭐 욕만 하는데 내가 뭐 할 리가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봉지영도 그렇게 할 거라는 단정을 내리면 안 되죠. 정봉주 의원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당시에도 민주당의 뭐 중진 의원이 야 이거 하지 말아라. 너만 다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8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녹음 날짜로 오늘이죠. 판문점 북측통일각에서 우리 예술단은 북한 공연을 위해서 남북 간의 실무 접촉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측 수석 대표로 가수 윤상 씨가 참여를 했어요. 윤상이 네. 그 현성이랑 같이 나라에 사진 찍어오니까 멋있더라고. 멋있어요. 야 저게 방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너무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멋있잖아. 방시혁 지금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 돈 스파이크. 돈 스파이크. 이 새끼들 깡패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할 돈 거야. 스파이크. 우리 동무들에게 고기 맛을 보여주겠어요. 구수한 고기. 현성월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윤상 딱 입혀 있으니까 딱 멋있더라고. 윤상이 모든 것의 약간 완성은 얼굴이다. 그렇지. 인민군 고위 관계자 같아. 멋있더라고 윤상 씨가. 역시. 키도 커요. 사람이 네. 키가 약간 좀 커요. 긴장도 해 있고 또 제복 같은 걸 입었잖아요 코트를. 네. 멋있더라고. 이래서 제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최홍만 씨 네. 만나길 바랍니다. 근데 윤상 씨가 야오밍 예전에 돈도 많어. 야오. 예전에 병역으로 시끄럽지 않았어요? 시끄러웠죠. 병역 그 영장 나왔는데 안 갔습니까 혹시? 잠적했다. 맞아요. 진짜? 그때 제가 기억나는데 연예가 중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연예가 중계 예. 외국 사람 오면 그거 시키더라고. 그거 왜 시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상이 1990년인가 데뷔했어. 근데 야. 이때 데뷔한 사람이 내가 네 살 엄청납니다. 때다. 신승훈, 이승환. 윤상 다 1990년 데뷔했어요. 전도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가수들 뭡니까 하여튼 전도연? 난리가 났었는데 해피엔드. 이별의 그늘 이걸로 대박 터지고 그래서 MBC에서 DJ를 봤습니다. 윤상의 밤의 디스크쇼인가 맞아 디스크쇼. 여기에 맞아요. 55일 동안 뻥크랭입니다. 갑자기 군대 때문에. 군대 간다고? 군대 가야 되는데 아니, 잠적했어요. 잠적했지. 기억이 나요 지금도. 네. 이게 보니까 87년에 징집 신체 검사를 받았다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동 연장됐다가 네. 92년에 한참 활동할 때지. 한참 있을 때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네요. 실제로?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시끄럽고 하다가 아르헨티나 국적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 어. 입대했으면 됐지 뭐. 아렌상 될 뻔했는데 입대했으면 포기하고 됐어. 입대했으면 됐죠. 그럼 됐지 뭐.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입대를 만약에 안 하고 면탈을 냈다 그러면 네. 이번 이런 큰 안 되죠. 그렇죠. 맡으면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이번에 회의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사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영원히 그렇죠. 남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겁니다. 네. 아, 부럽네요. 그런데 요즘에 왜 윤상 씨 그 아내하고 TV 나오고 왜 윤상 아내도 가수거든. 근데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애들이 네. 수영 선수인가 뭐 하고 이러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저기도 또 병역 면탈하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또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겠지. 헬프스한테 배우면 인정. 헬프스한테 네. 배울 정도면 인정. 그래서 이 공연단에 이제 조용필, 이선희, 최진희, 윤도현, 백지영, 또 레드벨벳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빨간 맛. 색깔 캐스팅이죠. 동료들에게 제대로 된 빨간 맛을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정인, 서현, 알리 이런 가수들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서 두 차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공연단이 북한에서 어떤 빨간 맛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게요. 빨간만. 네, 네. 그럼요. 야,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지방선거에서 빨간맛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M에서 거절할 거예요. 저 거부권이 대세를 있으니까.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노래 하니까 노래 갑자기 예전에 선거 때 가장 핫했던 노래. 네. 이정현의 바꿔. 바꿔. 온 정당에서 가져가려고 맞아. 미친 듯이 바꿔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열광할 사람은 최진희하고 조용필이 아닐까. 이선희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이선희 또? 또 최진희한테 안 될 겁니다. 최진희한테는 안 되지. 네. 최진희 국민가요? 아니 최진희. 최진희 그래요? 노래는 사실 그 선대 그 위원장들이 다 좋아했기 때문에. 김정일이 뭐 한장하고 네. 좋아했던 노래. 아, 진짜요? 김정일이 좋아했죠. 그리고 네. 북한 사람들이 이 최진희 노래 사랑의 미로 이거 하나만 노래인지 몰라. 아 몰라요? 당연히 북한 노래인지 아, 알아요. 정말? 그럼. 오. 개마고온 발 노래인 줄 아니, 알았는데. 그러니까 또 한국 노래 들으면요 잡혀가거든. 잡혀가는데 이 노래는 안 잡아가. 고의가 없어. 아니 북한 노래인지 아니까. 나도 김정일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뭐. 잡아가는 사람도 우리나라 노래 부르는데 뭐 이런 느낌. 당당하게. 이 노래는 안 잡아갑니다. 특이하네. 미로 외국어인데 안 바꿨네요. 그렇네요. 어. 미로가 외국어예요? 사랑이 헷갈림 뭐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로? 외국어예요? 미로가 외국어예요? 한자인데 왜? 아 미로 한자예요? 미로가 아, 영어로 죄송합니다. 메이지 아니까 메이지? 시간 새끼 씨. 죄송합니다. 미혹할 미의 길로짜 이 새끼야. 미로. 아 그래요? 미로, 예.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미로. 요거 자르지 마세요. 안 자를 거예요. 아 순간 미러로 착각했습니다. 밀어. 미로. 죄송합니다. 네네. 거울인가. 네. 윤도현 씨도 한번 했었어. 했죠. 예전에 한번 북한 가서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북한 갔을 때 베이비복스도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우, 많이 베이비복스. 갔어요. 기억나네요. 저는 심은진 씨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감면. 아, 그래요. 저도 심은진 씨를 제일 그래요? 좋아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윤은혜. 윤네 그렇죠. 이 작가님은 누구 좋아했어요? 저는 미아리 복스 싫어했어요. 또 세게. 왜? 일부러 그렇지 마, 일부러.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 생각을 하고 그래. 또 정봉주 의원은 맨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맞서 싸운 거거든요. 여러분 페북에 글에 쓰셨더라고요. 386 출신 현재 서울 지역 3선 현역 의원.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결정한 거니까 정봉주가 받아들여라. 이거는 저거랑 똑같은 거지. 까람까람? 정청래가 컷오프 됐을 때 당에서 결정 안 했으니까 어쨌든 받아들여라. 네. 그거는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이해찬은 그거 안 받아들이고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됐잖아. 네. 정청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 네. 난 그렇게 했으면 무소속 당선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봐. 야, 그러면은 정청래 손예원 싸움. 아니지 손에 안 나갔지 그렇게. 그거 안 나갔겠죠. 그럼 안 나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 그리고 자기는 4년을 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 또 한 번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 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이제 당연 자격 심사위원회가 복당을 불허하면은 원칙은 6개월 내에는 다시 복당 신청 자체도 할 수 없어요. 특별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네. 그 당무위에서 의결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한데 과연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버린 다음에 이거를 번복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번복하게 되면 오히려 또 전체적으로 우스워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는 점이 정봉주 전 의원 측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지금 700 몇 장 사진 있잖아요. 네. 아, 네. 그 일일이 다 분석하고 있거든. 하고 있대요 지금. 네,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모든 걸 정리해서 낸다 그러더라고. 이번 주 안으로. 그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선수가 말처럼 일단은 정해졌기 때문에 번복은 어렵겠고 공당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래서 선거 막판에 나는 민주당을 사퇴? 지지한다 하고 뭐 지지선언. 특정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사퇴해야지 뭐. 그 방법밖에 없지 뭐. 좀 아쉽네요. 네, 일단은 뭐 미투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이거는 시간이 사실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치권 미투는 주춤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정봉주권도 있고요. 그 오히려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쪽 프레시한 쪽에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조민기 씨 자살 건도 있을 거고 네. 뭐 김은국 씨 미투 건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미투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웅국 씨 거는 또 미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투 아닌 게 정봉주 거는 미투야? 정봉주 미투 아니지. 예? 뭐 위계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뭐 박수현은 미투야?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냥 성추문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왜 미투야? 진위 확인이 필요한 성추문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미투지. 네, 여기서 이제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신병 처리가 이제 곧 되겠죠? 아 신병 처리가 그런데 지금 뭐 제 의뢰인 중에 신병철 씨가 있는데 자꾸 이거를 내. 신병 처리? 예. 네.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하고 문자 뭐 받고 어쩌고 전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증언만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신병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일단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처벌된 경우가 별로 없다고. 처벌 당해도 벌금이야. 위력. 위력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상태에서 또 지금은 안희정 쪽에서는 합의라고 주장하잖아. 그 증거 없는 거는 양쪽이 다 마찬가지거든. 이 마찬가지의 상태에서 과연 뭐 구속이나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건 여론 재판인 거야. 네. 안희정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끝났잖아요. 네. 빵에는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자기 나름의 또 증거 갖고 얘기할 거라고. 뭐 문자도 있겠지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병 처리는 다른 사건에 비춰봤을 때 절대 쉽지 않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뭐 이제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과 법적인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예.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한 어떠한 행위, 특정한 행위가 현행 형법에 저촉되어서 범죄인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뭐 추상적으로 전체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형사재판인데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이게 유죄의 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증거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신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일부 교과서에는 99%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저도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 뭐 여연 그 압수수색했다 그랬잖아요. 사무실. 네. 그거 뭐가 나오겠어? 더연. 더연. 여연? 여연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여연 앞으로 할 수 있죠. 뭐. 네. 여연 압수수색하고 싶다 진짜. 네. 그러니까 더연 거기 뭐가 나오겠냐고. 안희정 있으면 책만 나올 걸?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그 새벽에 용달차로 뺐을 때 창고에 있던 안희정 지사 그 쌓여있던 책을 다 뺐어요. 아 그러니까 없어 그거밖에 거기에 없어요. 나올 게 그거밖에 없어. 뭐가 나와?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 그 들어가고 나오는 그 장면이 오피스텔에. 네, 3월은 신제품들의 출시에 따라서 일반 저가 폰들도 굉장히 가격이 좋다고 하니까요. 핸드폰 교체할 생각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6번 출구에 매장이 있고요. 연락처는 010-7114-3333 택배로도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010-7114-3333 전화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자, 그리고 내 몸 습관 도서 광고입니다. 자, 이 책을 출판한 에이미하우스 이은정 대표님은 이 정형외과 전문의 황윤권 박사가 쓴 내 몸 습관을 통해서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신의 목 디스크와 만성적인 손목 통증을 고치고 남편분의 허리 디스크와 허벅지 하지 방사통을 해결을 했다고 하네요. 수많은 친구와 이웃들 또 독자들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도 자신의 병을 고친 100여 명의 실제 사례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대학병원 포함해서 30여 명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리한 우리 몸이 아픈 진짜 이유와 환자 스스로 고치는 치료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아, 이게 무슨 약장수 같은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 청정구역 가족들도 다들 이 내 몸 습관 책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간증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이 바뀔 수 있다고 하시네요. 내 몸 습관 도서 광고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제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 좀 계속 해볼게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재건축 정책을 좀 뒤집는 법안을 제출해서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이거 누가 어떤 법안을 어떻게 발의를 일단은 건가요? 뭐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조금 늘리고 부동산 투기 광풍을 좀 막겠다. 그리고 안전하다면 무분별하게 재건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완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요게 현행이 이제 주거 환경이 40% 재건축 안전 진단입니다. 40%에서 개정 15, 발의 30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정부는 부동산 강풍을 막자. 근데 여당의 중진 의원 또는 뭐 몇몇 의원들은 그걸 완화하자는 개정인데 결국 그게 해당 지역구에 재개발 건이 있는 사람들만 발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방금 창석이가 얘기했습니다만 못 알아들으셨죠? 제가 원래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게 해요. 뭔 소린가 해서 좀 잘 기사를 모르죠. 보고 있었어요. 예. 네. 자, 일단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정책하고 좀 다른 방향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행 그 재건축 연합 30년을 40년을 늘리자. 재건축을 어렵게 하자. 그렇죠. 재건축 어렵게 하자는 거죠.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있으니 예. 그걸 좀 막아보자 하는 거죠. 집값 상승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네. 하니까 30년에서 40년 정도로 추가했는데 아니 안전 문제는 오히려 반대죠. 예. 아니요. 네. 40년 하면서 네. 그 안에 소방 뭐 이런 거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40년, 30년으로 낮추면서 30년으로 정하면서 소방이나 이런 거 더 편하게 해달라고 주차란이라든가 소방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거 다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안전하고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 예, 이번에 개정안이 네네. 두 가지 연결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정부 정책이 반대로 가는 건데 지금 발의한 의원들 보면 황희, 뭐 박영선, 전해철 뭐 이런 분들 서른 친문이나 불린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정책에 발의를 입법을 내고 여기에 사인을 했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정부 정책이 반기를 들어? 이런 거거든. 근데 일단은 이해한다. 저는. 뭐 자기 다음 당선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 아니야? 결국에는 지역 민원이 우선인 그렇죠. 거죠. 황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목동입니다. 목동이에요. 네. 목동에 그 많은 아파트들 난리거든 지금. 야, 이거 그냥 여기에 반대하면 사실은 배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전해철 안산, 안산, 박영선 구로 구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른, 원미, 부천. 부천 다 똑같아요. 다 지금 그 민원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는. 재건축 이슈가 좀 있는 곳들이요. 아니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걸렸어. 이해는 간다.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몽땅 이 사람들 뒤집었어요. 통과되면. 통과 안 되겠죠. 뭐. 저는 그래서 통과 안 되는 걸 알고 냈다. 네. 어차피 안 될 건데 표나 어찌 그렇지. 이런 건가. 나는 저- 이렇게 노력했다. 저 이렇게 법안 내고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통과가 안 됐을 뿐이에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또 저는 근데 되게 잔인한 방송이에요. 네. 아니 좀 안 좋은 쪽으로도 보고 싶은 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현역 민주당 의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이렇게 재건축 요건을 좀 완화하자는 쪽으로 법안 발의를 했고 네. 뭐 통과 여부와 별개로 그래서 저는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 좀 그것도 참작해 주십시오라고 표 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그 공동 발의자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걸 노력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니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라고 공격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그냥 개인의 선택입니까? 국회의원 개인의 선택? 국회의원은 개인이지 뭐. 걸어다니는 입법부 아니에요. 그냥 뭐 다들. 정치적으로 어떤 게 본인에게 유리할지에 따른 그런 선택.